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도익입니다. 예, 바로 화면이 넘어가니까 저도 유튜브 화면을 보고 있다 깜짝 놀랐는데, 예, 엄청나게 잘생긴 대표님이 진행하시다가, 예, 갑자기 우중충하고, 예,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는, 예, 제가 등장을 하니까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네. 갑자기, 예, 화질이 좀, 예, 망가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생긴 게 이래가지고. 네. 어, 음, 사실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조금 가볍게 보려고 아까 오전 시간 수익 플러스 보신 분이라고 하면 제가 원래 평소에 그 앵커분이랑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 잘 안 하는 편인데 그 오늘 주제를 마스크팩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팩 해보셨냐? 뭐 당연히 하고 있겠죠. 예. 여쭤보고 그래가지고 저는 얼굴이 커서 하나에 안 된다고, 예, 그렇게까지 농담을 칠 때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아직 안 했을 때니까요. 아까 7시 한 40분 때는 평온했었고, 예, 아무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9시 장 시작하자마자 2, 3분 뒤부터 지수가 미끄러져서 마이너스 한 40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슬픕니다. 자, 어저께까지 오늘 아침 시가까지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우리가 3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갑자기 한 방 맞은 거냐. 이게 그냥 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장 3천 넘는 거 못 봐주겠다 이러고 공격한 건가요? 예,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 파장이 왜 물 건너 산 건너 우리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갑자기 위에서 꽂아서 내려가지고 고점에서 제가 2021년도 1월장 말씀드리면서 1월 11일 날까지 장중 초반에 100포인트 올라가다가 예, 고점에서 150포인트 빠지면서 끝났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날 그 과열된 시장이 망가지거나 이제 끝났던 과거가 있었는데 오늘 약간 그런 필이 조금 나죠. 예. 야, 이거 장 무너지는 거야? 이제 다 간 거야? 이런 생각. 예. 자,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굿모닝 작전 김동엽의 찐시황이라는 코너로 네, 오늘 마지막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시장도 마지막인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자, 어쨌든 제가 원래는 오늘 뭐 좀 시장이 평온하면은 저 다음 주부터는 앞순서인데 이름 좀 정하려고요. 2, 3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수년을 해가지고 네, 시장이 좀 평온해지거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좀 주말에 고민해서 제가 진행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 조금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제시를 해드리면서 어울리는 작전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 플러스 코너에서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죠. 이거 대북 이슈에 대해서 그 어제 장 끝나고 뭐 약세로 끝난 애도 있고 음봉으로 끝난 애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6.15 정신 계승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저께 시간에 애프터 대체거래에서 다시 강세를 띠면서 오늘 시장 약세인데도 그래도 대북 관련주가 센 것들이 꽤 있습니다. 어저께 비교적 고의견으로 드린 것들이 그래도 무난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슈는 조금 가볍게 가보려고. 그리고 또 한경 기사 중에 어저께 저녁 발로해서 마스크팩 뭐 수출 잘 된다 이런 기사가 워낙 크게 났길래 마스크팩과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렸고, 하나는 이제 넥소의 업그레이드된 넥소2 출시와 함께 카이스트 연구진에서 백금 없이도 수전회가 가능한 방법을 개발했다 그래서 야, 이거 획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수소 이슈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뭐 코스맥스는 그래도 보합에서 버티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뭐 수소를 포함해서 지금 그야말로 방산하고 뭐 유가, 해운 몇 개, 그러니까 전쟁과 연결이 되는, 하다못해 뭐 한컴 라이브 케어는 방독면이라고
예, 그게 예전에도 왜 그 몇 달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핵 공격한다 이제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참 예, 가당키나 한가 생각이 들면서도 한컴 라이프 케어가 셌거든요 그날.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방독면 만드는데 뭐 핵 분진이 혹시라도 우리나라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우려를 담고 강세를 띠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이유들 빼놓고는 지금 뭐 웬만한 업종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약세이고 예, 오르는 종목들이 별로 없는 시장이다 이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상향해가지고 미코까지도 수소 관련하거나 실적주로 굉장히 허물없이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얘도 뭐 아침에 플러스 출발을 했는데 지수가 밀리니까 예, 가뜩이나 이제 52주 신고가 나는 상황에서 뭐 과열돼 있는 거죠. 예, 지금 오늘 많은 종목들이 과열 상태에서 예, 불의의 악재를 만나서 과열을 시키는 모습으로 갑자기 이제 돌변이 된 거죠. 자, 제가 시장의 반전이라고 여기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여러분. 아, 이거 제가 지금 화면을 안 넘겼구나.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말씀드린 뭐 대북 이슈는 어찌됐든 연속성이 오늘까지 있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마스크와 수소 이슈는 그런대로 오늘 출발은 좋았으나 시장이 밀리는 거에 어쩔 수 없는 영향들이 있었고 시장의 반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이 시간에 어제 낮에도 말씀드리면서 밤에 한번 오셔라 이래서 밤에 내일장 투자 전략이라는 코너로 좀 늦게 라이브를 어제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이게 지금 오늘 시장의 반전이 일어난 거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또 뭐 군사시설 수십 개를 뭐 타격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확 올라가고 결국 이게 유가의 급등을 만들고 엊그제도 유가가 한번 올랐었잖아요. 이런 이제 징후가 있다 그래갖고 트럼프가 경고하면서 올랐는데 트럼프는 사실 오늘 새벽발로는 위험도가 있긴 한데 아주 조만간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기 때문에 설마 오늘인가 싶었던 거죠. 근데 그 틈을 비집고 갑자기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뭐 정세가 되게 막 크게 바뀌고 있고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하면 계속 더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은 자기랑 이스라엘하고 지금 짜가지고 한 거 아니니까 제발 이라나 공격을 하더라도 미국은 빼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 공격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상관없다. 이스라엘이 단독 결정해서 한 거야. 이렇게 그냥 애둘러서 손절까지는 아닌데요. 어쨌든 관련이 없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전에 통보는 갔겠죠. 미국에. 근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말리진 못한 거예요. 결국은 미국의 수뇌부 뭐 금융계 정치계 쪽에 유대계 쪽이 워낙 뿌리 깊게 중심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사실 뭐 타는 짓이 다 이뻐서 오냐 하는 건 아닌데 워낙 막강한 배후 실세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도 어떻게 보면 약간 본의 아니게 전반적으로 엮이는 분위기가 있죠. 예. 어쨌든 이런 뭐 사고, 이벤트 결코 반갑지 않은 이런 돌발 행동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 뭐 금융시장을 와장창 지금 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걸 제가 알고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죠. 오늘 뭐 아침에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조심하자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어제 밤에 분명히 이 말씀 드렸어요. 예,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당연한 건 없다. 예, 다들 지금 흥분하기 시작했어라고 말씀을 어저께 드렸는데 자, 지금 제가 5월 말에 6월 달 3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 선제적으로 좀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 들어서 특히 6월 달 들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가서 어제 2,900 뭐 20선 정도까지 되니까 증권사들마다 어제 증권사 하우스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 어저께 저녁 기사 보면은 3,000은 기본이고 6월 달에 3,100도 간다 이렇게 고쳤어요. 수정했어요. 예, 3,240까지 불러대는 애들까지도 나올 정도로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거
따가지고 밤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뒷북 친다. 원래 2,800 간다 그랬던 애들이 3,000 넘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3,000 넘고 3,100, 200 불러대는데 저런 정도의 예상이라고 하면 뭐 삼척동자도 다 하는 예상 아니냐? 올라가면 그거에 맞춰서 가격 올리고 목표가 올리고 이거 누가 못해요? 예, 선제적으로 저 아래에 있을 때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걸 미리 예고를 해주면 좋지만 임박해서 요 정도 상황에 닥쳤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때 저는 이걸 뭐 공학적으로 해석을 할 능력은 없지만 지금 제가 88년도부터 해서 주식시장을 본 지가 이제 한 36년? 37년 정도 된다고 보면 한 38년 되겠네요. 예. 뭐 뚜렷하게 내놓은 저서도 없고 책도 쓴 적도 없고 뭐 갖고 있는 이론도 없지만 딱 하나 아는 건 있어요. 시장이 한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하면 늘 탈이 나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 2,900 넘으니까 3,000은 너무 당연하게 올라간다고 증권사마다 다 예상 지수를 바꾸고 막 이런 짓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면 항상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 들어서 하루도 빠진 적이 없고 5월 30일 빼놓고 10거래일 치면은 하루밖에 안 빠졌고 투자 심리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0 정도 나오는 건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과열이고 조종 임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하필이면 이런 이슈에 또 갈아타가 힘입어가지고 조종이 빡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뭐 제가 이게 무슨 통찰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저는 이거 오늘까지도 오르나 이제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어젯밤에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 어제나 오늘 중에 코스피가 잠깐 마이너스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생각지도 않았던 악재가 터지면서 본의 아니게 딥하게 좀 하락세가 커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시황 메시지 회원들한테 돌렸을 때도 오늘 아침에 조금 올라오면 현금 비중 확대하세요라고 아침에 8시 한 20분 정도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 이슈가 나오기 훨씬 전이라서 그냥 과열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오늘까지 올라주면 뭐 사람들이 3천 간다고 너무 좋아하겠지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현금 만드는 식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침에 너무 짧게 반등장이 이게 반등이라기보다 상승을 했잖아요. 출발은. 그러고 나서 꺾이는 게 그냥 바로 한 3, 4분 만에 꺾여가지고 예. 하다가 사실 못했어요. 예, 조금 매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은데. 예. 네? 뭘 상처를 받아요? 저는 욕바지라서요. 제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남들 그 장 빠져서 뭐 방송 나오기 괴롭다 할 때 항상 먼저 연락 주시면은 방송국에서 대타로다가 자주 나오던 사람이라서 뭐 나와서 그 장 안 좋을 때 얼굴 보이면 욕 나오지 뭐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제일 잘 맞추는 사람인데 뭐 이러고서 칭찬하시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한 6, 7년 동안 한경 방송하면서 시장 빠질 때 누구보다도 대놓고서 나가서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 축에 속했기 때문에 뭐 제가 그렇다고 시장을 그렇게 뭐 반대 사이드로 그렇게 엄청나게 잘못 보던 사례도 별로 없어서요. 뭐 상처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오늘 아침에 생각한 대로 냉정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짧았다. 이게 좀 아쉬울 뿐이죠. 아침에 분명히 제 계좌, 가이드 계좌도 초반 1, 2분은 어제보다 플러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제 한 3% 올라가지고 좋아했었는데 계좌가 원상태 됐어요. 어제 올랐던 거 도루 다 토해내고 원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어제 올랐던 거 그냥 원위치. 그러니까 이게 못내 아쉬운 거죠. 오늘 아침에 진짜 생각한 대로 조금이라도 어떻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느낌이 너무 아쉬워요. 자, 네. 자, 어쨌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시장은 지금 일이 또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뭐 아까 보니까 또 잠깐 지금 제 코너 하기 전에 뭐 하이닉스가 플러스까지 다시 전환되고 막 이러면서 낙폭이 40에서 20으로 줄기도 했었는데 뭐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확대되는 분위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저쪽 뭐 이란이든 이스라엘 쪽의 뉴스는 우리가 뭐 CNN 같은 거 실시간으로 보던가 이런 거 아닌 바에는 사실 건너 오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뭘 느끼고 뭐 동작하고 대응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죠. 근데 파급력은 또 꽤나 있는 거고, 일단 유가 상승이라는 게 불보듯 뻔한데, 이러면은 트럼프의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기본적인 생각이 완전히 빠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유가는 어떻게든 안정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인플레이션이 꺾이는데 이 파워라 왜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윽박지르는 시나리오인데, 금리가 만약 유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인플레를 다시 한번 자극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띠게 되면 파월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죠. 예, 파월 자르겠다느니 뭐니 이런 식으로 엄포도 놓고 뭐 대체 다음번 사람 미리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좀 냉정하게 보면 뭐 트럼프도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을 터인데, 금리를 빨리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게 다음 주가 FOMC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이 돌발 이슈 때문에 금리 이번에 사실 어제 그제 CPI나 PPI가 조금 예상치 하회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쿠션을 넣어가지고 금리 이번에 좀 내려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거나, 이번에도 안 내리면 넌 정말 잘라야겠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할 뻔했는데 욕할 만한 명분이 사라졌어요 지금. 네, 명분이 좀 사라졌다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빠진다고요? 우리가 최근에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우리만큼 많이 오른 시장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엊그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4월 9일날 2280에서 무려 640포인트가 올랐는데 두 달 만에 이게 조금 오른 건가요? 작년도에 하도 안 갔지만 올해 4월 기준 바닥으로 보면 지수가 거의 한 26, 7% 정도 올랐으니까 이게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우리가 요새는 이제 오르는 게 너무 당연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000은 그냥 기본이고 그 다음에 3,001, 뭐 100, 200 갈까 이런 이제 큰 그림을 다시 밑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묶어버린 거죠. 우리 이제 뭐 자만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우리도 이제 좀 패가 풀리나 보다 이랬는데, 패가 풀리기 바로 직전에 지금 다시 뭔가 다친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타겟이 되는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과연 트럼프가 뭐 네타냐후를 다시 한번 강압을 해가지고 이란이 한번 보복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넥스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아까 네타냐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뭐 필요하면 또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미국이 지금 옆에서 뭔가 조금 제어를 하더라도 독자 행동과 독자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이 미국의 제어를 벗어난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지네 하고 싶은 대로 싸우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란은 그냥 뭐 오냐 하고 한번 딥다 맞은 다음에 아무 공격도 안 하고 그냥 또 공격할 게 두려우니까 안 할게. 지난번엔 사실 그랬는데 그때는 뭐 워낙 소규모니까 그냥 솔직히 웃고 그냥 지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 같고, 뭐 핵 우라늄 농축 시설도 뭐 파괴가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 다 아직은 미확인이라 그냥 일부 보고서 나오는 거 그냥 급하게 타전받는 것들 이리저리 좀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걸 다 정확하게 워딩을 해갖고 쓰기에는 너무 급박한 뉴스니까 그냥 조금 부정확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다 100% 팩트 체크하고 내보내면 뭐 오늘 저녁이나 나올 텐데 그냥 지금 보이는 대로 막 휘갈겨서 쓰는 걸 막 써서 지금 타전하는 거죠. 근데 이국만리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뭐 그냥 써다낸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뿐이지 뭐 시설이 진짜 100 정도 피해를 봤는데 뭐 300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뭐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냥 진짜 엄청나게 뭐 난리가 났나 보다 이러는 거고 이따가 다시 뭐 오후 버전이나 밤 버전으로 보면 뭐 생각보다 이란이 막아가지고 별 피해가 없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예 이따가는 버전이 좀 바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그냥 급한 대로 막 써대기 때문에 예, 좀 부정확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예. 네, 어쨌든 기술적인 과열이 현재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애써 무시하고 계속 그냥 간다. 정부 정책은 또 속도감 있게 계속 제시가 되고 대북 메시지도 뭐 대통령이 계속 나오고 오늘 사실 뭐 오늘 이 공격 이슈에 묻혀서 그렇지 대통령이 오늘 경제 단체장이나 오총수 만나서 얘기한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는 좋은 이슈인데 뭐 전혀 예, 영향을 못 주고 있죠. 워낙 지금 메가톤급의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정신 못 차리고 휘둘리고 있는 시장이다. 근데 사실 오늘 현재 36포인트 정도 현재 지금 빠져 있거든요. 지수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2달 올라올 때 600여 포인트가 올랐는데 600에 30이면 지금 한 5% 빠진 거예요. 올라온 거에. 예, 지수 조정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뭐 그걸 아주 업으로 삼아서 계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한번 볼까요? 저도 뭐 아직 계산을 그렇게 해본 정도는 아닙니다만 자 지금 뭐 코스피 업종 지수를 지금 일봉으로 보고 있는데 뭐 길게 보면 이런 시장 자 뭐 지금 이사 이제 빠지니까 누군들 또 이렇게 얘기 못 하겠습니까만 예, 지금 길게 봤을 때 각도가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시장이 계속 이렇게 간다고요? 예, 어려운 거잖아요. 이만큼 예, 각도 있게 올랐으면 뭔가 반대 방향으로서의 운동 에너지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게 맞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제 오늘 정도까지만 이렇게 올라서 뭐 3천 근처까지 막 예, 초 근접하면 나는 좀 후려치고 나오겠어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한 오늘이라는 시점에 예, 뭐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생각지도 않았던 악재와 함께 일반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수 생각했던 생각의 타이밍과는 조금 반발짝 빠르게 시장이 예, 이탈이 되고 악재로서 좀 덮여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번다라는 게 뭐 자연의 이치인지 세상의 이치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절대 시장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3천원대에서 너무 당연시한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급조성됐는데 결국은 뭔 X 같은 소리냐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거 보면 3천이 간다고 우리 시장이 오늘 보란듯이 한 방 매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사실 이런 지금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요 며칠 한 보름이든 2달이든 간에 강하게 올라왔던 섹터들이 아닌데 이제 막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뭐 사실 유가 부분은 이번에 뭐 증산 이슈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기름 넣어보시면 알지만 유가가 뭐 예, 오르든가요? 안 오르니까 유가 이슈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덮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북 이슈 이번에 이제 됐으니까 갑자기 올라오는 거지. 뭐 지난 한두 달 따져보면 뭐 대북 이슈 관련주가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방산이야 물론 예, 2년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면서 2년 반, 3년 가까이 지금 오른 건 맞는데 최근에 이제 휴전 분위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뭐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이제 중지하고 미국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휴전도 조금은 되는 분위기라서 약간 좀 움찔하고 있었죠. 물류도 중동 쪽의 그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위험도가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해운주 별로 그렇게 해운 요새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이런 것들 조금 빠져갖고서 별로 좀 안 보고 있었던 섹터인데 이게 오늘 그냥 갑자기 시장의 주도 섹터가 돼가지고 상황들이 180도 반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저변에 깔려 있는 우리가 이제 지수가 지금 본의 아니게 마이너스가 좀 깊게 나오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인 게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 유가 상승과 또 전쟁 이슈, 분쟁 이슈, 또 방산 이슈 이런 거에만 매몰되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 어느 정도 지수 조정 이후에는 다시 또 정책주 위주로 보는 시각은 나올 겁니다. 다만 이게 다들 고공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쭉 빠졌으니까 들어가지 이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북 이슈는 조금 다르죠. 대북은 워낙 기대감이 존재감이 없었던 테마인데 대통령과 또 트럼프가 계속 이슈를 만들어주잖아요. 국정원장 인선부터 해가지고 확성기 방송의 중단, 그리고 어저께 잠깐 낼 때쯤에는 또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6.15 정신을 이어받겠다, 또 남북 평화 이런 관계 개선에 매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후속 AS를 해주니까 또 북한도 나름대로 어저께 같은 경우에 대남 소음 방송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북한이 몇 년 동안 좀 단절됐었는데 혹시나 좀 대화를 해볼 여지가 있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 아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트럼프도 계속 김정은한테 뭔가 서신을 보냈다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대북 이슈는 지금 사실 꽝 대신 닭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장은 어떻게든 지금 불현듯이 예탁금도 많아지고 뭐가 엄청나게 지금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썰물처럼 빠진다기보다는 또 다른 탈출구로 가기 위해서 뭔가는 이제 노려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지역 앞에 코인 이런 걸로도 먹고 정태주로도 막 쏠리고 이랬던 자금들이 막 방황하다가 어느 쪽으로 쏠릴 것 같은데 제가 봐서 가장 기대감이 없고 소외가 장기적으로 됐던 섹터로 몰리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 이슈예요. 보면 대북 이슈가 저는 앞으로도 아마 제 예상대로라고 하면 3탄, 4탄의 후속 조치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못 믿어도 약간은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가 대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가 부분도 사실 유가 요새 트럼프의 그런 기본 마인드도 그렇고 유가가 갑자기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지금 이게 그저께 중동 정세가 희한하고 이라크에서 미국 대사관 일부가 철수한다느니 뭐니 이런 얘기 이제 나오면서 갑자기 유가가 엊그제 사실 우리 국내 유가는 아직 안 움직이죠. 오늘 저도 새벽녘에 주유소 지나왔지만 유가가 갑자기 올랐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정도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아마 내일부터 찍는 그 주유소 가격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여러분들 지난 그 과거에도 중동의 정세가 이상해서 유가가 막 30불이었던 게 100불 가고 그럴 때 중앙에너비스니 GS이니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애들 막 급등하고 이랬던 사례 아실 텐데 근데 참 다 알죠. 몇 분기, 한 분기, 두 분기 지나서 유가가 그렇게 고공행진이다라고 했을 때 한두 분기 지나서 얘네들 실적에 대한 재무제표 뜯어보면 실적이 좋아졌던가요? 절대 안 좋아져요. 변화가 없어요. 얘네들 대부분이 가스 충전소 아니면 기름 관련된 그 도별로 이렇게 하나씩 찜해가지고 경상권은 전라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독과점으로 하는 주유소 중간 도매상 같은 것들 하는 애들인데 나라에서 걔네들을 유가 오르는 대로 너네는 떼돈 벌어라 이렇게 놔두질 않잖아요.
어차피 얘네들이 사업해서 버는 마진은 유가가 오르든 반대로 폭락을 하든 기본 마진도 보장이 돼 있지만 유가에 연동해서 얘네들이 떼돈을 버는 구도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중동에서 저래가지고 유가가 오르니까 우리 중앙 에너비스랑 흥구석유가 실적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솔직히 개뻥에 가깝습니다. 전혀 안 좋아져요. 예,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주가만 올라가요. 아무 변동도 없는데 참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올라가 있는 뭐 그나마 좀 올라가 있는 뭐 그 가격을 제 얘기를 통해서 뭐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닌데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몇 안 되게 황당하게 움직이는 게 사실 저렇게 중동에서 유가 올랐다 그랬을 때 우리 주유소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죠. 예, 진짜 따져보면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예, 과거에 몇 차례 제가 해당되는 기업들의 실적 관련해서 찾아봐도 변동은 진짜 없는데 그냥 저 이슈에 뭔가 반응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찾은 게 저런 석유자 붙어 있는 애들이라는 거지. 이거 뭐 정태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한 움직임이거든요. 결국 뭐 유가라는 게 올라갔다 보면 또 언젠간 다시 내려온다. 결국은 뭐 대선도 끝나고 일정이 끝나는 일정이 나오는 것처럼 유가가 몇 년 동안 그냥 주구장창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에 연동해서 소위 유가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하나 사실 내적으로 변화가 있는 밸류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예. 사실 주가가 저렇게 막 오늘 상한가 지수 막 그러는데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만 사실 뭐 제가 보기엔 진짜 뭐 기업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변할 만한 이유다라고 하면 이게 수긍을 하겠는데 진짜 어이가 없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근데 뭐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뭐 분노한다 뭐 이건 아니죠 이렇게 자주 얘기를 드려봤자 뭐 제 얘기대로 그러면 오늘 유가가 저렇게 올라갈 게 뻔한데 유가 관련주라고 저 소위 불리는 애들이 움직이기조차 안 하면 우리 시장은 도대체 뭐 어쩌라고 이렇게 반발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관련주들을 끌고 올라가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나중에 보시자는 거예요. 이번에 유가가 급등해서 얘네들 실적이 좋아지느냐? 절대 안 좋아진다. 예. 자, 그리고 방산주는 뭐 조금 이해가 되죠. 예, 이번에 유럽도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해서 방위비 5%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기본 컨셉이 작동을 하고 있고 또 어쨌든 저렇게 공습을 하고 또 중동에서는 뭐 우리나라 무기 또 꽤 찬지 않습니까? 사우디, 뭐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서 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만 싸우고 끝이 아니라 어쨌든 엮여 들어가게 됐을 때 자국 방어를 위한 뭐 방산에 대한 개념들은 훨씬 더 뭐 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산주는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직격으로 실적에 대해서 뭐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만 제때 한다고 하면 중동 오일머니를 뭐 엄청나게 땡겨올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이해가 돼요. 예. 이쪽은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진짜로 이번 뭐 이런 공방이 얼마나 더 격해지느냐? 진짜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욱해가지고 뭐 핵무기 쓰고 핵시설이 파괴돼서 뭐 일본의 그런 핵발전소 그 뭐 쓰나미 때문에 망가져서 그 유출돼 갖고 진짜 힘들었던 건데 이런 핵발전소 이런 게 타격받아서 만약 뭐 유출이 돼서 뭐 옛날과는 좀 다르겠지만 무슨 제2의 체르노빌이니 뭐니 뭐 그런 얘기 막 나오고 그러면 진짜 그냥 주식해서 뭐 빠지니까 슬퍼요가 아니라 그냥 인류에게 못된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고 이건 뭐 주식시장의 하나의 뭐 가격적인 변화가 슬프다 이런 걸 뛰어넘어서 핵이 원전이란 이름으로 해서 뭐 평화적으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어떻게든 뭐 갑자기 펑크가 나가지고 많은 인류 사람들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둔갑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사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크게 또 주말 사이에 확대가 많이 될까봐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하여튼 걱정이에요. 진짜로 이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가 그나마 고공권의 지수를 경험하다가 한 방 맞으니까 이게 빌미를 삼아서 정말 말 그대로 제가 뭐 기술적으로 이걸 완벽하게 분석해 드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닌데, 야 이거 한 600 올랐는데 보통 뭐 그런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법칙 같은 거 동원해서 보시면 사실 뭐 거의 한 3분의 1 빠진다? 뭐 올라간 거에 한 38.2% 이렇게 뭐 법칙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따지고 계산해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오늘 갑자기 한 방 맞았는데 오늘이라도 그냥 빨리 빠져나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거 올라가던 추세 무시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이럴 뿐이지 진정이 될 거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보면 솔직히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전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네. 이거 지금 견디면 좀 있으면 또 올라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정이 조금 심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첫날 그래도 이 정도에서라도 회피하는 게 맞아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그렇게 생각은 심증적으로 분명히 드나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실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지금 뭐 어젯밤까지 3,000, 3,100 불러대는 증권사 하우스들의 의견이 막 조정이 상향으로 됐는데 오늘 난데없이 2,880이 됐으니 야 이거 조정 심하게 받으면 뭐 지금 대충 21선까지 받는다고 하면 뭐 2,700대 중반까지 지금부터 한 100포인트 더 빠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견디시겠어요? 아니면은 팔고 나가시겠어요? 팔고 나가는 게 유리한데 사실 이 방송 듣는 지금 뭐 한 1,000여 분이 듣게 계신다. 움직이시는 분은 한 50명도 안 될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버텨온 건데 아까워서 못 판다라는 희한한 논리로 사실 버티시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맞아요. 조방원이요? 조방원은 뭐 각자의 재료가 있으니까 조선 수주도 나오고 방사능 오늘 재료에 딱 맞는 내용이고, 원전은 사실 뭐 전 세계가 원전의 르네상스라는 기본 원칙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세를 띠는 섹터인 건 맞아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아까 보합 밑으로 내려갔다 플러스로 돈 거 자체는 긍정적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만 지금 갖고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행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업종과 섹터에 비중이 뭐 7, 80%쯤이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다행이야 이러고서 가슴을 쓸어 내리시겠습니다만 결코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고공권이라는 거 지수가 뭐 과거에도 보면 지금하고 물론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점이라는 게 이런 정도의 그 뾰족함이 나오고 나서는 조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항상 있었죠 꽤. 근데 이게 지금 가뜩이나 이 정도인데 여기서 아주 짧게 받고 나서 뭐 또 튈 수도 있지만 어떤 확률의 게임으로 보면은 조금 조정의 폭이 나름대로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원래 청개구리 정신, 소수 의견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제가 5월 중하순이든 이럴 때 조금 선제적으로 지수 되게 강할 것 같다 이렇게 할 때는 저 혼자 기분이 막 좋아요. 근데 어제는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왜? 이거 개나 소나 3,000 간다 그러네? 그것도 6월 달에? 거기다 3,100, 200 막 불러대요. 제가 이번 화요일 날 녹화 유튜브를 저기 여의도 가서 찍고 온 게 내일인가 공개되는데, 그러니까 며칠 후를 예상해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다. 이제 막 3,000을 막 불러대는 사람들이 나와서 앞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혼자 부를 땐 기분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다는 건 그만큼
대세가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그냥 아예 마음을 먹어버린 사람이 많다는 건데, 그러면 대세는 반대로 간다, 꺾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이라는 데가 원래 그래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벌었다는 뜻은 많은 다수의 생각이 이쪽이야라고 점지하고 그쪽으로 몰려갔을 때 시장은 반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그렇죠. 네. 저 때문에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얘기한 게 다 맞지도 않을 거고, 타이밍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하도 안 맞는 그런 때에 회원으로 계셨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분들은 저 때문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100% 신처럼 다 맞춰드렸을 리도 없고, 어느 과정의 기간 동안엔 뭐 정말 더럽게 못 맞췄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 같이 함께 하셨다고 하면 참 불행이지만 안타깝고 죄송한 일이죠. 요새 한 2, 3주만 보면 또 괜찮은 것 같은데 되게.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어제도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니면 여기 나와서 뭐 얘기하는 누군가도 뭘 마치 확정이 됐거나 미래를 보고 온 듯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데 뭐 아주 신령을 그냥 엄청나게 모시고 있는 일부 예언가적인 그런 사람들 뭐 일부를 정말 제외하면 신기루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불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지금 그냥 주장하는 것뿐이거든요.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뭐 시장이 여전히 지금 돈은 들어와 있고 한창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조금 밀려도 아마 개인들이 커버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금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요새 한 5, 600을 땡긴 건데 이번에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들이 그 다음 후속으로 받겠죠. 계속 밀릴 때마다. 오늘 수급 보면은 뭐 개인들이 역시나 달라요. 지금 한 9천억 정도 양쪽 시장에 갖고 매수를 하고 계신데, 이게 2,500~600에서 산 게 아니라 2,500~600에서부터 팔기 시작하더니 뭐 어제까지도 팔았겠지. 근데 오늘 하루 빠지니까 이게 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들이 그냥 오늘부터 이제 빠질 때마다 매수해요. 개인들은 오늘부터는 개인들이 매수하는 시장이다. 빠질 때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오늘 제일 잘 산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느냐? 그러기에는 조금 확인할 것들이 많고, 제가 봐서 일단은 이번에 빠지는 게 물론 자연적으로 과열권에서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의제가 던져진 건 중동의 이슈가 과연 주말 사이에 어떻게 될 거냐인데, 뭐 제가 봐서는 이란이 이번에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바로 공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 바로 되치고 공격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한 뭐 일주일, 열흘 정도 이렇게 좀 추스린 다음에 공격을 하는 게 있어서, 이게 뭐 이스라엘도 뭐 딴에는 공격받으면 또 하겠다고 준비는 해놓고 있겠지만, 이란이 제가 봐선 과거의 예를 봐서는 그렇게 바로 그냥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너네 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그냥 바로 24시간 내로 보복 공격 들어간다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엔 주말은 좀 넘길 거는 같으나 그런 잠재적인 불안 리스크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뻗어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한참 또 흥을 내보려고 하지만 저런 거 아직 미완성된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누가 지수를 막 끌어올리겠어요? 안 끌어올리죠. 못 끌어올리죠. 나만 끌어올리면 뭐 나중에 바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말을 제가 그렇게 잘하나요? 이것도 칭찬으로 듣고 싶은데 그렇게 청산유수로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자, 뭐 욕도 하다가 칭찬도 하다가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그제 뭐 오늘 어제가 특히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가 이제 동시옵션 만기까지도 뭐 겹치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올랐잖아요. 근데 방금도 지금 그래프를 나열하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진짜 기술적으로 얼마나 과열이 되는 상황이었는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제부터다라고 생각해서 막 뭐 의견들을 상향 조정하고 이러지만 그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걸 감안하고 보면 지금이 과연 이제 뭐 진짜 계속 그냥 우리가 유지 이상으로 레버리지를 태워가지고 아니면 더 갖고 와갖고 막 담을 때냐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때라는 건 맞아요. 이게 저도 정말 말씀드리지만 뭐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거 정도지 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이 뭐 600 올랐으니까 한 150에서 200은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거니까 빨리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한다고요. 그냥 말씀드린 레벨의 뭐 수위는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죠. 예. 막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봐서는 이스라엘 이슈가 뭐 거의 완벽하게 진화가 됐다 이러기 전까지는 마구 덤비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고 반등이 혹시라도 상관없이 그냥 우리 시장 가는 거야 이렇게 다들 마음을 먹고 다시 고쳐먹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그때를 이용해서 조금씩이라도 발을 빼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저는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걱정은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주식은 빼지 않고 기다리는 현상이라는 게 원래 대부분의 상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걱정은 해. 미래에 대해서. 근데 움직이진 않아. 제가 어저께 그것도 걱정이든 뭐든 내 신념이라는 게 생겼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신념이 생기면 이게 내 생각이잖아요. 이럴 것 같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 오늘의 지금 작금의 상황을 보고 걱정이 하나도 안 되시면 지금 상황을 그냥 스테이로 보시는 게 맞는데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이게 지금 기술적이든 뭐 수급적이든 아니면 재료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 상황으로 갑자기 돌변이 됐는데 정말 이게 그냥 하루짜리냐? 아니면 최소한 한 일주일은 그냥 이런 정도 이하로 갈 것 같으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생각이 쓰는 대로 행동을 하시는 게 결국은 중요한 것 같은데 사는 것도 용기지만 파는 것도 엄청난 그 이상의 용기가 필요한데 과연 행동을 할 만큼의 내 생각이 정해질 거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생각이 정해졌거든 행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우리들이 여기 지금 모여가지고 뭐 앞선 순서든 또 뒷순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은 계속 뭐가 정립을 해보려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보시는데 결론이 안 났다라고 하면서 행동을 유보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상황이 어느 단계까지 가더라도 계속 우리는 결론을 못 낼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못합니다 이렇게 많이 변명들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은 지금 이 정도쯤 되면 고공권에서 지수도 많이 올랐고 막 걱정이 된다 이런 정도로 무진장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내 포션을 줄일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걱정만 하는 거죠. 걱정하는 만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줄이시지도 않을 거면 그냥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해서 뭐 한 2,700대 중반까지는 빠질 것 같고 이런 잡소리를 하더라도 정말 개무시하는 거죠. 그냥 내 길 간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할래. 그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뭐 결론을 나중에 들어보면 결국 내가 내 소중한 돈 가지고 하는데 내 판단대로 그냥 하는 게 차라리 그냥 제일 마음 편하다. 누구의 기대지 말고. 근데 이제 기대는데 뭐 완전히 뭐
온몸으로 100% 기댄다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작은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를 따라라. 그래서 제가 소수의견 얘기하잖아요. 어제 같은 날 뭐 3,000 넘어요. 3,100, 200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때 우려를 진짜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뭐 훨씬 빠지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또 다들 막 걱정하고 난리치고 이럴 때 보면 바닥 잡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대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 오늘부터 주말까지 하셔야 될 일은 정말 많은 제 채널을 열어놓고 들어보셔가지고 이게 오늘 하루짜리일까요? 아니면 적어도 이런 해석을 계속 할 거예요. 주말에. 하루짜리일까요? 아니면 뭐 다음 주 내내 안 좋을까요? 6월달 이제 남은 장 없을까요? 이런 버전으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걸 취합을 하셔가지고 가장 드문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행동하시면 그게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투자로 봐서는 가장 답에 가깝다. 예.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행동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 7, 8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뭐 오늘이야 이런 공습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관련되는 내용에 부합하는 그런 섹터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전쟁이 더 격화되고 공방이 복수전, 보복전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할수록 유가는 올라가고 뭐 방산의 분위기는 더 후끈해지겠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줄 겁니다. 제가 참 이게 우연히인데요. 오늘 회원분들한테 K리포트 하루에 3개 정도 찝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공교롭게 풍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이게 뭐 오늘 공습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한 것도 아닌데 오늘 FM 가이드에 나온 그 수십 개 보고서 중에 풍산이 유독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이거 오르기 전 오늘 아침 버전인데 오늘 목표가가 상향됐는데 이 가격까지 오늘 대본에 올라버렸어요. 근데 아침에 이 종목 소개해드렸거든요. 야, 이게 최근에 좀 오른 그래프인데도 여전히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뭐 방산 이슈가 나올 때 지금 러우 전쟁에서도 뭐 포탄 모자라다는 얘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하여튼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온통 뭐 공습이나 전쟁, 방산, 뭐 유가 이런 거 이제 올인이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다른 색다른 뉴스로는 그 포브스 같은 데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성과가 굉장히 한국 로봇 산업에 선봉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사가 눈에 띄었고요. 그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그 미국에서 뭐 연예 프로그램 중에 가탈렌트라고 뭐 재주 있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쇼하고 이제 인정받고 뭐 상위 클래스로 가고 이런 게임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들이 나와가지고 쇼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막 대단했대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런 시대가 오는 거다라는 건 사실 뭐 일부 지역에 지역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것과는 또 다르게 오고 마는 미래라는 거죠. 오고 마는 거. 결국 뭐 전쟁도 하고 지지고 볶고 하겠지만 전쟁도 인간 대신 뭐 로봇계가 하는 세상에 올 테니까요. 예. 드론이 하고 그런 세상에 올 거니까 이런 로봇에 대한 관점은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역시 아까 이제 원전은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예. 지금 정부에서 예정대로 하반기에 신규 우리 이제 그 11차 계획을 보면 전력수급계 적어도 원전 한두 개 정도는 2개 정도 짓잖아요. 그리고 SMR 하나 정도 이렇게 짓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뭐 짓는다고 바로 짓는 게 아니니까 일단 땅 부지부터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예정대로 한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신재생 중심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원전 짓기로 한 거는 또 짓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원전주한테는 그나마 좀 안심거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도 이거 말씀드린 건데 원전과 관련해서 그 협의하러 다음 주에 그 미국에서 그 싱크탱크 팀들이 온다. 이거 계속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원전은 적어도 다음 주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그저께 이게 이번에 미중 협상하면서 사실 키워드는 히토류인데 그래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그 중국장에서 히토류가 전부 다 상한가 갔어요. 히토류 관련주가. 그리고 어젯밤에는 미국의 히토류 관련주들이 막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 히토류는 안 오르더라고요. 이게 힘들이 좀 없어가지고 뭐 옛날에는 중국에서 히토류 통제한다 이러면 우리나라 히토류 관련주들 한 대여섯 개 강세가 나왔는데 요새는 좀 같이 가는 모습이 없긴 한데 어쨌든 중국과 미국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은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다. 그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제가 이거 갈까 말까 하다가 갔는데 스마트테크 코리아라고 어제 갔거든요. 가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보다가 왔는데 생각보다는 뭐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렇지만 생각보단 볼 게 별로 없더라. AI 관련돼서 AI 그 LLM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기업들은 상장사가 여러 개 있었는데 막상 뭐 다른 쪽에는 상장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한 11방 정도 찍고 놨는데 그나마 뭐 로봇 쪽에서 보이는 게 이런 두산 로봇 아까 다른 화면에도 보니까 맥주 따라주는 로봇 그래가지고 나오던데 두산 로보틱스 부스가 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AI 하는 기업들이에요. 대부분 뭐 링크 제네시스도 있고 크라우드웍스 또 BI 매트릭스 뭐 이런 애들 부스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사진만 찍었는데 사실 내용은 조금 뭐 제가 전문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지 AI 엑스포 때보다 조금 분위기가 산만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다만 제가 이 동선을 따라 갖고 막 움직이는데 어느 분이 막 아는 척을 하셔갖고 봤더니 방송 잘 보고 있다면서 모 상장사 무슨 본부장이시던데 하여튼 부스 책임자로 와 있다가 지나가는 저를 보고 어디서 본 사람인데 이러고서 따라오셔갖고 인사를 하시길래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뭐 회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회사 어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괜히 얘기 드리면 누가 될 것 같아서 어느 회사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련되는 업계가 뭐 이렇게 막 만만치는 않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AI 뭐 이래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뭐 막 이벤트도 하고 뭐 플랫폼도 만들고 이러지만 이게 워낙 지금 뭐 오픈 AI다 아니면 뭐 제미나이다 이런 초거대 LLM 모델이나 이런 거에 사실 많이 좀 시장이 좌우되다 보니까 작은 우리나라 이제 소형 플랫폼들이 이게 뭐 이렇게 판로 개척이나 그런 활용도에 있어서 좀 미미한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제가 어제 본 거 중에 그래도 좀 볼만하다 생각이 드는 회사 딱 하나 있었는데 BI 매트릭스라고 그 회사 어제 보니까 내용이 조금 좋더라고요. BI 매트릭스 요것도 오늘 뭐 좋진 않습니다만 아까는 잠깐 플러스도 났었는데 초반에는 그래프도 그나마 좀 살아있어요. 요 정도가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12시 29분까지 흘러왔는데 뭐 시장 자체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여전히 좀 갑자기 좀 당황스럽다 할 정도로 시장 지수가 밀려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엔 이따 오후쯤 돼서는 이게 뭐 후속으로 바로 맞받아 쳐가지고 뭐 이란이 공격 들어오고 뭐 이스라엘이 또 재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공방이 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우리가 이제 쉬는 그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만약 있으시거나 그렇다고 하면 두려움만큼 사실 덜어내는 게 맞는 거예요. 정 못하시지만 두려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두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렵다는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 포트는 안 움직일 거예요. 뭐 이따가 4, 50이 빠져서 끝나도
저는 안 움직일 건데, 왜냐하면 두려움이 그렇게 주말 사이에 생각만큼 확대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오히려 주말을 넘기고 아무 일 없다 이러면 월요일날 반등장이 나올 것 같으니 차라리 그때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의 지금 상황에서는 안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생각과 다르게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야 이거 주말에 또 치고받고 하면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불안감이 커질 것 같아라는 생각이 가슴 한켠에 잘하고 계시거든. 그 잘하는 비율을 뭐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덜어내시고 끝내세요. 예, 그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걱정만 잔뜩 하면 뭐예요? 그게 아무 생각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막 강요드리는 것 같지만 애둘러서 그냥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니까 너무 압력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나는 행동을 할게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게, 항상 시장에서 왜 소수만이 이기는가 생각해 보시면 그런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는 많은 분들이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 올라가다가 600 올랐는데 30 빠지는 게 뭐 일이에요. 이러고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이렇게 다들 얘기하면 그럼 조심하세요. 오히려 3분의 1 정도는 조정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대번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면 아유 저것들 또 틀린 얘기한다.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 될 겁니다. 자, 제가 주말에도 오늘 시장 상황이 엄중하여 내일은 오전 11시고요. 일요일은 또 어제 그제 했던 것처럼 밤 11시에 제 개인 유튜브에서 라이브 하니까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 보고 나서 내일 11시쯤 한번 정리해드리고, 일요일날 밤에는 또 다음 주를 생각하는 라이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시거든 기억 좀 해놓으셨다가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7부 순서로 진행한 굿모닝 작전, 아마 오늘이 마지막 순서일 것 같은데 참 오늘 시장이 골 때리는 상황에서 마감을 하네요.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6부 순서 아침 10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이 없더라도, 입맛이 좀 없더라도 점심은 꼭 드십시오. 감사합니다.